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라든지 또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내용들 이거 며칠간 이어지고 있는 뉴스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실효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건 실효성을 따지기 이전에 워낙에 어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연구의 수준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걸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왜 편향을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안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는 직책인 거예요.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는 탄핵으로 직무집행을 이제 정지하는 게 그나마 좀 고려할 만한 카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좀 저 경호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경호처에 지금 뭐 논란이 되는 인물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뉴스를 통해서 나왔고, 그러니까 윤, 김 부부의 호위무사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의 원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 것이고 그러다 보니 뭐 연판장을 돌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입장을 호소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더니 검찰이 그 반려한 게 여러 차례 있었고 막판에 이제 검찰이 받아서 넘기니까 판사가 결국은 영장 기각을 해서 구속을 못 시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모습, 오히려 그것에 저항했던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고 지금 한덕수한테 또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보고가 됐고.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연파장을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전쟁 중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파면된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이후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전히 권력과 힘은 그들에게 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무력감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하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뭐 요리사들 들어가서 무슨 파티한 것 같은 정황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국민 세금이잖아요. 지금 이 안에 있는 뭐 벌어지는 일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고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주일이 지금 지나가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 관저 자체가 큰 증거일 수 있고 뭐 비아폰 서버부터 시작해서 그 다 당사자들이잖아요. 뭐 김성훈, 이광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금도 세금이고 혈세도 혈세고 이 부분은 증거의 본산지일 수도 있어요. 일단 관저 자체가 감사원에서는 면죄부를 줬지만 굉장히 비투성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속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정말 많이 망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공직사회를 정말 사유화하고 권력을 대단히 자기 걸로 삼았다는 걸 경호처에서 상징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도 사병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덕수가 그 임명하는 건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힐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힐 거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각 이슈들에 대해서 좀 밀리고 있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효용감을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임 있는 특히 야당의 지도부라든지 누군가가 어느 정도는 정돈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 또 주도적으로 많이 할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시민사회나 아니면 이제 개별 지역의 개인들조차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지만 이렇게 계속 판판이 져가면서 계속 슬퍼하면서 이 긴 두 달을 어떻게 보낼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되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일종의 액션 플랜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좌절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기운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정돈을 해줄 필요는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뭐 뉴스 소위 말하는 고관여층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적어도 지금 뉴스다이브 보고 계신 한겨레 TV 구독자분들은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알고 있는 얘기 또 떠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행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정 박사님 말씀은 끝끝내 못 막더라도 그러니까요. 결국 정의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범위 안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6월 3일 이후에 새 정부 들어서고 그 이후에 정리되지 않겠냐. 뭐 내란 종식이라는 게 끝이 어디쯤 있겠느냐. 네. 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부분이 답답하다. 이 부분은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정 박사님 계신 김에 왜냐하면 똑같은 뉴스를 계속 할 수는 없어가지고 방통위. 네, 이진숙 얘기를 해야죠. 예. 네. 나는 세 글자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세게 이진숙 얘기해야죠. 예. 네. 지금 신동호 EBS 네. 사장 그 밀어붙이려다가 네. 막혔죠. 와, 제가 EBS 이사였다가 2년 정도를 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해임이 됐죠. 기소당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이제 억지로 떠난 거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있죠. 근데 EBS로서는 제가 아는 EBS는 그렇게 보직 사퇴를 하면서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가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한 적은 있지만 지금 50명이 넘는 간부들이 다 보직 사퇴하고 출근 저지하고 그렇게 힘을 보여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도 지금 제대로 가처분이 잘 인용이 돼서 이진숙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버텨서 전 EBS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사실 KBS나 MBC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진숙이나 그 전에 방통위원장들이 이사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예. 그리고 사장을 바꾸려고 했죠. MBC는 이제 그게 실패한 거고. 네. 그런데 왜 EBS는 이사들은 놔두고 사장부터. 사장을 할까요? 이게 제도가 달라서 그래요. 어. KBS나 MBC는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아요. 예. 근데 EBS는 사장조차도 방통위가 막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가 대등한 공영방송이라고 보기에는 이 제도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았던 거죠. 아무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네, 애초에 공사법이 만들어질 때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개정해야 네, 되겠네요. 이 법은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그렇군요. 방통위가 예. 뭔데 자기네들이 사장을 얘 해라 쟤 해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답니까? 그러니까 이사회라는 장치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번은 거쳐서 갈 수 있고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예. 제도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진숙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했었는데 헌재에서 4대4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뭐 한덕수는 뭐 완벽하게 기각돼서 이제 돌아왔고요. 자,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이진숙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법을 행하는 장관들,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탄핵 소추를 해봤자 헌재에서 판결하는 것은 결국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 정도의 수준이라면 근데 지금 대놓고 이진숙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위헌 위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답답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만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예. 저는 반드시 빨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에 보니까 정미정 대 이진숙 한번 그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토론에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분이 토론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제가 진짜 토론에 응해만 주신다면 인근의 조용한 빵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법인카드 있죠? 예. 네, 제 사비로 지불할 의지가 있습니다. 요거 빅매치인데 요거 한번 완전 메이드가 됐으면 기대됩니다. 좋겠습니다. 자, 정치꾼 도시 여자들 오늘 1부 함께 했었는데 시간이 늘 부족해요. 뉴스가 그만큼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저희 원고 적어놓은 거에 한 절반도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과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미 변호사 또 정미정 박사님 고경 기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